단 한 명의 선수가 어떻게 미국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요? 2025년 8월 7일 손흥민의 LAFC 이적 발표 후 단 10분 만에 SNS 좋아요 100만 개 돌파. 유니폼은 하루 만에 100만 장 판매되며 메시 기록의 2배를 경신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거였어요. 야구만 30년간 봐온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축구장을 찾기 시작했고 농구 팬들이 축구 유니폼을 입고 거리를 걸어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티켓값은 4배 올랐지만 20분 만에 매진. 구글 검색량에서는 손흥민 LAFC가 오타니 다저스를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아직 골도 넣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CNN 15년차 LA 스포츠 기자가 직접 목격한 한 명의 선수가 어떻게 거대한 도시의 문화 자체를 바꿔놓았는지 그 충격적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 스포츠 전문 기자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지난 15년간 LA에서 스포츠 취재를 해왔습니다만 이번 여름만큼 충격적인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2025년 8월 7일 평범한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다저스 스타디움 근처 카페에서 오타니 쇼헤이의 시즌 후반기 전망에 대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ESPN 동료 기자로부터였습니다. 손흥민 LAFC 이적설, 진짜야? 두 번째는 한국방송국 PD였습니다. 마이클, 지금 당장 전화 좀 받아봐.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까지 계속 울려댔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손흥민이라면 토트넘의 그 손흥민을 말하는 건가요? 프리미어리그에서 150하트골을 넣은 아시아 최고의 선수가 MLS로?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오후 2시 LAFC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웰컴 투 LA 선 HUNG-민. 사진 한 장과 함께 올라온 게시물은 단 10분 만에 100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차를 몰고 LAFC 스타디움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한산했을 화요일 오후 스타디움 주변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고요. 그중 절반 이상이 한국인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꿈이야, 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계 미국인 여학생이 친구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우리 동네로 온다고. 더 놀라운 건 한국인이 아닌 현지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저스 모자를 쓴 중년 남성이 LAFC 유니폼을 들고 서 있는 게 아닙니까? 여보, 나 축구 유니폼 처음 사보는 거야. 근데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그렇게 대단하다며? 제가 다가가서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그분은 30년간 다저스 시즌권을 보유한 골수 팬이었는데요. 야구만 보던 내가 축구에 관심을 갖게 되다니. 오타니도 일본에서 왔잖아. 이제 우리 LA에 아시아 최고 선수가 둘이나 있는 거야. 그날 저녁 뉴스 브리핑에서 LAFC 단장 존 토링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 영입은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닙니다. LA 스포츠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일이죠. 실제로 그날 하루 동안 LAFC 공식 웹사이트 방문자 수는 평소의 50배를 기록했습니다. 유니폼 사전 주문도 20만 건을 넘어섰고요.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취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 명의 선수가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LA타임스 스포츠면 전체가 손흥민으로 도배되어 있었거든요. 이적 발표 사흘 후, 저는 LA 스포츠 역사상 전례 없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다저스 스타디움과 LAFC 스타디움 사이 거리에서 벌어진 일종의 팬 문화 경쟁이었어요. 오전 10시쯤 다저스 스타디움 앞에서 오타니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손흥민 LAFC 유니폼을 입은 팬 무리가 지나가는 게 아닙니까? 오타니가 더 유명하지. 한 다저스 팬이 소리쳤고요.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냐? 하며 LAFC 팬이 맞받아쳤습니다. 하지만 이건 악의적인 경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서로의 선수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타니 모자를 쓰고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더라고요. 둘 다 좋아해요. 오타니는 홈런이 멋있고 손흥민은 골이 멋있어요. 그날 저는 UCLA 스포츠 마케팅학과 데이비드 리벤스톤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가 진행한 수업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LA에서 오타니와 손흥민 중 누가 더 유명해질 것 같나요? 라고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20명 중 12명이 손흥민을 택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이유가 흥미로웠습니다. 축구가 전 세계적으로 더 인기 스포츠잖아요. 손흥민은 아시아 전체의 스타예요. 젊은 세대는 축구를 더 봐요. 같은 답변들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ESPN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LA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포츠 스타는? 이라는 질문에 오타니가 48%, 손흥민이 32%를 기록했어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오타니가 70% 이상이었는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연령대별 분석이었어요. 10대와 20대에서는 손흥민이 오타니를 앞섰습니다. 53% 대 47%로요. 젊은 세대의 스포츠 소비 패턴이 확실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더욱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구글 검색량에서 손흥민 LAFC가 오타니, 다저스를 처음으로 추월한 거예요. 단 5일 동안이었지만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코리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한식당 벽마다 손흥민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한식당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타니도 좋지만 우리에겐 손흥민이 특별해요. 같은 아시아인이지만 더 가깝게 느껴져요. 하지만 리틀 도쿄에서는 여전히 오타니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오타니는 이미 LA의 전설이에요. 손흥민도 좋지만 오타니만큼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기 경쟁이 아니라 LA 스포츠 문화의 다양성이 확장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두 명의 아시아 슈퍼스타가 서로 다른 스포츠에서 LA를 더욱 풍성한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LAFC 유니폼이 공식 출시된 7월 22일은 제 기자 생활에서 가장 바쁜 하루 중 하나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LAFC 공식 스토어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고객은 한국에서 온 대학생이었습니다. LA 여행 일정을 바꿔서 왔어요. 손흥민 유니폼 때문에요. 저는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제시카 톰슨과 함께 이 현상을 취재했습니다. 그녀는 나이키, 아디다스에서 12년간 일한 베테랑이었거든요. 오전 9시 판매 시작과 동시에 온라인 사이트가 마비되었습니다. 동시 접속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거예요. 평소 LAFC 온라인 스토어 1일 방문자가 5천 명 정도였는데 말입니다. 제시카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준 판매 데이터는 놀라웠어요. 첫 시간에 10만 장, 6시간에 50만 장, 하루 만에 10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로 이적했을 때 기록인 50만 장의 2배였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치예요. 제시카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메시, 호날두 이후로 이런 폭발적인 반응은 처음이에요. 하지만 손흥민의 경우는 더 특별해요. 단순한 축구팬을 넘어서 일반 대중까지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전 세계 스포츠 머천다이즈 판매량 1위에 올랐습니다. 르브론 제임스의 레이커스 유니폼, 스테판 커리의 골든 스테이트 유니폼, 심지어 오타니의 다저스 유니폼까지 모두 제쳤어요.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부분은 구매층 분석이었습니다. 예상대로 한국 구매자가 30%를 차지했지만 미국 구매자도 25%나 됐어요. 나머지는 일본 10%, 중국 8%, 기타 국가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연령대였어요. 기존 축구 유니폼 구매층은 주로 20대 남성이었는데 손흥민 유니폼은 10대부터 50대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 구매자 비율이 42%나 됐어요. 거리에서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축구 경기가 아닌 일상복으로 입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커피숍에서, 대학 캠퍼스에서, 쇼핑몰에서 말이죠. 8월 초 통계를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출시 2주 만에 150만 장이 판매됐어요. 이건 단일 선수 유니폼 최단 기간 판매 기록이었습니다.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세운 기록의 3배였거든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의 말이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LAFC 스토어에 온 아이가 손흥민 유니폼을 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축구 배우고 싶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니라 새로운 꿈을 파는 거구나. 한 선수의 유니폼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부모들에게는 자녀와 함께 즐길 새로운 취미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첫 경기가 확정된 건 8월 8일이었습니다. 8월 10일 시카고 파이어와의 원정 경기에서 데뷔한다는 발표가 나자마자 티켓 시장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저는 LA 스포츠 경제학 연구소의 로버트 김연구원과 함께 이 현상을 분석해봤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3세인 그는 지난 8년간 LA 스포츠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연구해온 전문가였거든요. 평소 LAFC 홈 경기 평균 티켓 가격은 $5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데뷔 전 티켓이 $20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프리미엄 좌석은 $1,500까지 치솟았고요. 더 놀라운 건 그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진이 된 거였습니다. 22,000 좌석이 발매 20분 만에 모두 팔렸어요. 이건 LAFC 역사상 최단시간 매진 기록이었습니다. 로버트와 함께 티켓 중개 사이트들을 모니터링했어요. STUBHUB에서는 손흥민 데뷔 전 티켓이 분당 평균 20장씩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가격도 시간이 갈수록 올랐고요. 경기 당일 아침, 스타디움 주변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평소보다 3배 많은 푸드트럭이 몰려들었고 손흥민 관련 상품을 파는 노점상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한 팬은 시애틀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표, 숙박비 합쳐서 $1,000 썼어요. 하지만 손흥민 첫 경기는 놓칠 수 없었어요. 손흥민은 후반 70분에 교체로 들어갔습니다. 스타디움 전체가 기립박수로 그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85분, 페널티 상황을 유도하며 경기 흐름을 바꿨습니다. 직접 골은 아니었지만 팬들은 열광했어요. 경기 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2%의 관중이 만족스러웠다고 답했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았다는 응답도 87%나 됐어요. 더 흥미로운 건 다음 경기였습니다. 8월 15일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원정 경기였는데 이건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LAFC 팬들이 대거 몰려들었어요. 보스턴까지의 왕복 항공료가 $500, 숙박비가 $200, 경기 티켓이 $150인데도 말입니다. 한 팬은 LA에서 보스턴까지 손흥민을 보러 왔어요. 미쳤죠? 하며 웃더라고요. 그 경기에서 손흥민은 첫 선발로 나서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골은 없지만 벌써 팬들은 다음 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버트의 계산에 따르면 손흥민 효과로 LAFC의 경기당 티켓 수익이 평균 300% 증가했다고 해요. 연간으로 환산하면 추가 수익이 $5천만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고요. 8월 중순, 저는 정말 흥미로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USC 사회학과 마리아 가르시아 교수와 함께 LAFC 스타디움 앞에서 관중들을 인터뷰했는데요. 결과가 놀라웠어요. 평소에 어떤 스포츠를 보시나요? 라고 물어보니 응답자의 45%가 축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답했습니다. 그중 절반은 평소 야구 팬이었고 30%는 농구 팬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었어요. 60대 남성분이었는데 30년간 다저스 시즌권 소유자셨거든요. 야구만 봐왔는데 손흥민 때문에 축구장에 왔어요. 아들이 자꾸 축구가 재밌다고 해서요. 그분의 아들은 20대 중반이었는데 평소 NBA 레이커스 열성 팬이었다고 해요. 르브론이 은퇴하면 농구 말고 축구를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손흥민이 와서 미리 시작하게 됐네요. 더 흥미로운 건 가족 단위 관중들이었어요. 아버지는 다저스 모자, 어머니는 레이커스 티셔츠, 아이들은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온 가족들을 여러 번 봤거든요.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아빠는 야구, 엄마는 농구 좋아하는데 저는 축구가 제일 재밌어요. 손흥민 오빠 때문에 축구 시작했어요. 경기 중간에 카메라가 관중석을 비춘 장면도 인상적이었어요.
다저스 유니폼 위에 LAFC 머플러를 두른 팬, 레이커스 모자를 쓰고 손흥민 응원 도구를 든 아이들이 화면에 잡혔거든요. 저는 응원 문화의 변화에도 주목했습니다. 미국 스포츠는 주로 개인 플레이에 환호하는 문화인데 이날은 연속 패스나 팀 플레이에도 큰 박수가 나왔어요. 경기 후 주차장에서 만난 한 가족의 대화가 제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축구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네라고 하니 14살 아들이 아빠, 이제 우리 축구도 같이 보자. 고 하더라고요. 마리아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스포츠 팬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LAFC 경기에는 다양한 스포츠 팬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평소 축구에 관심 없던 LA 시민들이 손흥민 때문에라며 스타디움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현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구라는 새로운 스포츠에 진짜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손흥민 한 명이 LA의 스포츠 지형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흥민 이적 이후 가장 먼저 변한 건 소셜미디어였습니다. 저는 디지털 미디어 분야를 10년 넘게 취재해왔지만 이런 급격한 트렌드 변화는 처음 봤어요. 틱톡과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이 감지한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손흥민 LAFC 조합은 하루 만에 조회수 수천만 회를 찍으며 전 세계 메인 피드로 올라왔어요. 특히 오타니와 비교한 콘텐츠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선수의 하이라이트를 이어붙인 쇼츠, LA의 두 아시아 킹 같은 제목의 릴스들이 바이럴을 탔거든요. 저는 LA 기반 인플루언서들의 반응을 분석해봤어요. 평소 야구나 농구 콘텐츠만 만들던 크리에이터들이 갑자기 축구 관련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구독자 100만 명을 가진 스포츠 유튜버 제이크 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축구는 잘 모르는데 손흥민 때문에 공부하게 됐어요. 제 채널 구독자들도 계속 손흥민 영상을 요청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해시태그 트렌드였습니다. 해시태그 SONNYMANIA가 LA 지역 트렌드 1위에 올랐고 해시태그 OHTANIVSSON 같은 비교 해시태그들도 상위권을 차지했어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손흥민 관련 포스트가 하루 평균 10만 건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중 절반이 한국어가 아닌 영어 포스트였어요. 미국 현지 팬들이 직접 만든 콘텐츠들이었죠. 특히 젊은 여성 팬들 사이에서 손흥민의 인기가 폭발적이었어요. 손흥민 미모, 축구 왕자님 같은 키워드로 팬아트와 편집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틱톡에서는 손흥민 챌린지까지 등장했어요. 그의 골 세리머니를 따라하는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거든요. 심지어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까지 참여했어요. 저는 이런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전문가 앨리스 첸과 인터뷰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손흥민은 완벽한 소셜미디어 스타예요. 실력, 외모, 스토리, 캐릭터 모든 면에서 바이럴 요소를 갖고 있거든요. 실제로 손흥민 관련 콘텐츠들의 참여율은 평균의 3배를 넘었습니다. 댓글, 좋아요, 공유 모든 지표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어요. 유튜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 LAFC 분석, 손흥민 vs 오타니 같은 영상들이 연일 급상승 동영상에 올랐어요. 심지어 축구를 전혀 모르는 리액션 유튜버들까지 손흥민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팬들이 만든 UGC 사용자 제작 콘텐츠의 질이었어요. 전문가 수준의 편집 실력으로 만든 하이라이트 영상, 정교한 인포그래픽, 창의적인 팬아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소셜미디어의 변화는 결국 오프라인으로도 이어졌어요. 온라인에서 손흥민을 알게 된 사람들이 실제로 경기장을 찾기 시작한 거죠. SNS가 새로운 팬층을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8월 하순이 되자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LA에서 누가 더 많은 골을 넣느냐, 홈런을 치느냐보다 중요한 건 누가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느냐였거든요. 손흥민의 등장은 축구를 넘어 LA 문화 한복판으로의 진입이었습니다. 이건 스포츠가 아닌 도시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LA는 지금 축구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단 2경기만 뛴 상황에서도 거리 곳곳에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어요.
할리우드 블러바드의 기념품 가게에는 손흥민 티셔츠가 스타들의 사진과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베벌리힐스의 고급 스포츠 용품점에서는 한정판 손흥민 축구화가 $1,000에 팔리고 있었고요. 더욱 놀라운 건 미디어의 변화였습니다. LA타임스 스포츠면에서 축구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존의 3배로 늘었어요. 평소 야구와 농구 위주였던 지면이 축구 중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스포츠 토크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ESPN LA 라디오의 인기 프로그램에서 손흥민 이야기가 거의 매일 나왔습니다. 진행자들조차 축구 룰을 새로 공부하고 있다고 털어놓을 정도였어요. 할리우드의 에이전시들이 손흥민과의 미팅을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스포츠를 넘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도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패션 업계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데오 드라이브의 명품 브랜드들이 손흥민과의 협업을 타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구찌,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들이 스포츠 스타와의 컬래버레이션에 관심을 보이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음식 문화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식당은 물론이고 일반 레스토랑에서도 손흥민을 주제로 한 이벤트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스페셜 메뉴, LAFC 응원 세트 같은 것들이 등장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다운타운의 한 스포츠바였습니다. 평소 NBA와 MLB 경기만 틀어주던 곳인데 축구 중계 시설을 새로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장이 말하길 손흥민 때문에 축구 보러 오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준비했다고 했어요. 아직 골도 넣지 않은 선수가 이렇게까지 도시를 바꾸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LA에서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문화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불과 2경기. 하지만 팬들은 벌써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시카고전의 첫 터치, 뉴잉글랜드전의 정교한 어시스트. 이건 그냥 경기력이 아니라 문화의 이벤트라는 말이 LA 거리에서 회자되고 있었어요.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지난 한 달을 돌아봤습니다. 손흥민 한 명의 등장이 LA라는 거대한 도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말이에요. 먼저 숫자로 보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유니폼 판매 150만 장, 티켓 가격 300% 상승, 소셜미디어 조회수 억 단위 돌파. 이런 수치들은 손흥민의 상업적 가치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변화들이었습니다. 야구만 보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축구장을 찾게 된 것, 축구를 모르던 아이가 손흥민을 보고 축구를 배우고 싶어 하게 된 것, 서로 다른 스포츠 팬들이 한 곳에 모여 응원하게 된 것들 말이에요. 저는 이런 변화의 핵심에 손흥민이라는 인물의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단순히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선사하는 존재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세대 간 소통의 변화였습니다. 평소 스포츠 취향이 달라 대화가 어려웠던 부모와 자녀들이 손흥민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찾게 된 거예요. 한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축구 얘기를 하면 몰랐는데 손흥민 덕분에 이제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경기도 같이 보고 응원도 같이 하고요.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코리아타운이 더욱 활성화되었고 동시에 아시아계 커뮤니티 전체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습니다. 제가 15년간 LA 스포츠를 취재하면서 느낀 건 진짜 슈퍼스타는 경기장 밖에서도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손흥민이 바로 그런 선수였습니다. LA는 지금 축구를 중심으로 다시 그려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손흥민이 있어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니라 한 도시가 더욱 다채롭고 포용적인 곳으로 변해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더 벌어질지 저 역시 한 명의 팬으로서 기대가 됩니다. CNN 스포츠 데스크에서 마이클 앤더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세상이었습니다.